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도내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 도내 스키장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최 이후 첫 번째 스키 시즌을 맞아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학 설립심사위원회가 상지대와 상지영서대의 통폐합을 의결했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자칭 통합상지대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지난달 춘천에서 발생한 연인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겨울의 불청객,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가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도 발령했는데요. 도내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 보건실. 기침과 열감,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방문이 줄을 잇습니다. 독감이 의심되는 학생들로 부모님과 상의 후 병의원에 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 지금 많은 반은 6, 7명씩 못 나오고 조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학습적인 면에 좀 지장이 있고 늦은 봄까지 4월까지 인플루엔자는 계속 오는 거. 병원 내과 대기실도 독감 증상으로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에 2~3명씩 인플루엔자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과에서 이제 항상 돌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성인들로 옮아 오는 이런 양상을 좀 많이 밟아서 이제 성인들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빨리 시작됐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매주 평균 2.8명이던 독감 감염 학생은 지난주에는 50명, 이번 주에는 92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겨울방학까지 한 달가량 남아있어서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독감 백신은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무섭게 강원도 내 스키장들이 문을 열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스키업계는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아직 가을 풍경이 남아있는 산 가운데 새하얀 눈밭이 펼쳐졌습니다. 오랜만에 슬로프에 오른 스키, 스노보드 동호인들은 그동안 묵혀둔 실력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거의 3월 달에 마지막 타고 되게 오랜만에 타는 건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타는 거라서 재밌습니다. 지난 겨울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올림픽 현장에서 즐기는 스키는 보다 특별한 경험입니다. 올림픽이 있었던 곳에서 제가 선수들도 여기서 보딩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또 보딩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원도 내 스키장들이 앞다퉈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일주일 정도 늦었지만 영하권의 추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인공눈 만들기에 들어가 슬로프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평창의 인지도와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키업계는 이번 시즌 많은 동호인들과 관광객들이 평창 지역 스키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올림픽을 치르면서 사실상 영업을 포기했었던 장비 대여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저희는 작년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요. 올해 새 시즌이 왔으니까 저희 렌탈샵뿐만이 아니고 스키장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 상가분들 개장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평창을 시작으로 강원도 내 다른 스키장들도 이번 주말 잇따라 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달 춘천에서 발생한 연인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요. 20만 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청원. 유가족은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잔인 무도한 범행이라며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24일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동의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뭐 말할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딸이 있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0일 피의자 27살 신모 씨에게 살인과 사체 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SNS와
휴대폰 통신 내역을 복원해 수사를 벌였지만 계획살인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와 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싸움으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갈등 관계와 당일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의도된 범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때문에 검찰은 심 씨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계획된 범행인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학 설립심사위원회가 오늘 상지대와 상지영서대의 통폐합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심사위 결정에 따라 내부 행정 절차를 거쳐 곧 통폐합 승인을 통보할 예정이며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2020학년도부터 가칭 통합상지대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상지대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상지영서대와의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통합 후 교육부의 공영형 사립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과 횡성축협이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던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횡성축협은 임시총회를 통해 브랜드 통합 논의 중단을 결정하고 통합 찬반 투표는 횡성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횡성축협은 이달 초 횡성군 의회가 브랜드 통합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반발해 실무 추진단 논의를 중단해왔습니다. 횡성군은 축협 측에 제3자인 브랜드 컨설팅 업체에 통합 가부를 의뢰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고 12월 1일까지 서면 답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개통한 도보 여행길인 원주 구비길에 5개 코스가 추가로 조성됐습니다. 원주시는 기존에 개통한 16개 코스에 구학산 둘레숲길, 백운산 자연휴양림길, 소금산 출렁다리길 등 5개 코스가 추가 개통해 총 연장 300km 구간에 걸쳐 원주 구비길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내년에 5개 코스, 2020년에 4개 코스를 추가로 조성해 모두 30개 코스 400km의 천리 도보 여행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늘 춘천을 시작으로 도민 설명회를 잇따라 엽니다. 오늘 설명회는 남북 평화시대 강원도의 미래, 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강의와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29일에는 횡성 청소년 수련관, 다음 달 10일에는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도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강원도는 설명회를 통해 남북 평화 통일 모델인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도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친 사람 10명 중 4명은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부상자는 모두 5,777명으로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전체의 37%인 2,142명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고로 숨진 161명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는 56.8%인 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